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겨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운영의 기본 목적은 일반인분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사회생활에 바쁘신 분들도 주식 투자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을 또 만들어 드리고자 진행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위주로 하지만 또 지나치게 다이나믹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또 테마성 위주로 진행하는 것들, 급등주 이런 것들은 거의 진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저희도 양념으로다가 집어넣기는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나 좀 확실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도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손실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 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종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략주라든지 기존에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 또 다시 한번 또 체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외국인 선물 동향에 대해서 자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자주 느껴보시고 자주 체크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수는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가장 좋은 건 윗단이 올라갔고요.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틈새적으로 뭡니까?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방은 잡혀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시장은 또 그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쯤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변경도 하면서 다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다 한 지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수익 실현한 종목이 없어 하고는 싶은데 그 수익성에서는 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드리블을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요, 수익을 갖다 또 다시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인내심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좀 더 홀드하면서 그래도 좋은 또 수익 구간,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매일같이 보시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3080, 뭐 이 정도 구간에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뭐 우리 기존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7월 달을 또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면 특히 이제 아리백 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또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이면 규제는 철폐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압기 관련돼서 이번에는 LS 일렉트릭을 여러분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분들이 거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당 단가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HD 현대엘렉트릭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더 전반기에 수익을 또 크게 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한 20%에서 30% 업사이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4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뒤에 나오는 뉴스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LS 일렉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변압기 뭐 대장주 3대장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서 생산 캐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틈틈이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CS윈드하고 SK오션 플랜트 요거를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주가가 팡팡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자리가 나왔을 때 또 올라갔다 그러면 또 눌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차익물 나올 때 공략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방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잘 거래를 하지 않는데 글쎄요, 모르겠지만 한중 NC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가 다른 거 하느냐고 제가 스킵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즐겨 나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네거티브한 뉴스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 파지티브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나와 있는 LS 일렉트릭, LS 전선, 한전 여기 관련돼서 업무 협약식 체결한 거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 초전도 송전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력을 아주 빠르게 송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거라도 실증해 놓고 나면 또 이런 기술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뉴스를 전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자, LS전선은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건 접어두고 그 관련된 게 있는 것이 LS일렉이 이렇게 같이 끼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일단은 비중 20%에 27만 8천 원에 일단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위로 튀어버리면 그냥 또 이거 들고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비중 20%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 앞으로 좀 자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정배열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달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0% 들어갈 땐 별로 이렇게 너무 타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20% 정도 잡고요. 또 눌림 들어오면 아래쪽에 잡아주고요. 왜냐면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게 보통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블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걸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팩트 체크 중에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아, 나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늘어날 거야, 안 늘어날 거야.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 눌림 들어오면 왜 쫄아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악화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아주 스트롱하게 또 잡아줘야 되는 그런 또 용기도 분명히 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절에 뭐를 공략했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아주 잘 또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아, 그렇구나. 매크로 때문에 갈 때도 쫄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지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쪽 부분이 전기를 갖다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처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들어서면 거기가 작동하는 그 구간이 웬만한 대도시가 전기 쓰는 양하고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뭡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게 AI 때문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쪽 관련돼서 엄청나게 또 우리가 또 상당히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동사들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증설을 해서 앨리스 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캐파가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 지금 8천억 원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줘야겠죠. 원래 동사 같은 경우가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전체의 한 15%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6천억 정도의 캐파가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 매출의 약 35%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 근데 그게 고마진이잖아요. 마진율이 한 20%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거 전선이나 뭐 배전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실제로 마진율이 5%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고 나면 괜찮은 또 우리가 가이던스를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고점이 30만 원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보다 얼마큼 더 업사이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더 업사이드로 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가이던스는 35, 36 이 정도까지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거래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가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낼 때가 언제쯤이냐라고 좀 생각해 보면 1월 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모쪼록 그것까진 드립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선박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 쪽에 수주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발이 있기 때문에 크게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요,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까라고 생각해보고 중국에게 이익이 될 만큼,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박,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에게 양보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내 동맹국 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 빼놓고 뭐 미국이 붙어 먹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 분야 부분은 미국발을 좀 기대해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업사이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잖아요. 선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미국 놈들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지. LNG 팔아먹으려고 하면 그런 거 다 어떻게 돼요?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거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가끔만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뭐 눌림 들어오면 이런 건 아직까지는 매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방업체를 갖다가 공략을 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하나오션 해가지고 지난달이죠. 한 10%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건 하나 엔진입니다. 엔진은 뭐 그렇죠. 중국에도 수출하고 뭐 우리나라 조선 선박 회사에도 공급을 하니까 양방으로 다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지금 정도 나가고 있는 매출도 괜찮고요. 과거에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다. 이런 리포트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마진 쪽으로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주는 거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중이 40%였잖아요. 제가 10% 다시 낮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평단가 이상으로. 어제 27,100원일 때 저 같은 경우는 비중 10% 감소시켰습니다. 뭐 그래도 항상 보면 저는 하방 리스크는 또 보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일반인분들, 직장인분들, 사회생활에 바쁜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수익성 상당히 좋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눌림 들어오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왔죠. 좀 기간 조정 가다가 눌렸을 때 매수해주고 또 올라가고, 여기도 비슷하게 가겠죠. 박스권 가다가 박스권 이탈했잖아요. 이탈 아래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런 때가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박스로 가다가 박스권 이탈하고 내려가는 이전 자리, 여기가 뭐 어디에 120일 라인 아니에요? 여기도 120일 라인이고, 이게 120일 그 지표를 갖다 훼손할 만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금 정도, 이 정도 스펙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들도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그렇게 또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거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고점 정도까지 사이에서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한 방에 쭉 치고 올라오니까 뭐 그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뭐 자꾸 클럽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거 자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저는 꼭 때려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주기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텀 있잖아요. 요 기간대로 여기서 조금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빌빌빌빌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때가 뭐가 있었어요? 바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다시 시그널 줬죠. 자, 그러면 지금 신정부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배제를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지선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뭐 살살 비비라고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여기 아래쪽에 들어올 때는 제가 매수를 잡아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물론 이 종목 갖고 한 건 아니죠. 처음에 1번 거래할 때는 저희가 아마 RS 오토메이션 했었고, 두 번째는 SBB 테크 했었고, 또 RS 오토메이션이고, 최근에도 RS 오토나 SBB나 뭐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파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로봇에 관련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하고요. 특히 로봇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로버 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번에는 제가 하이젠 RLM을 갖다 이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주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또 타점을 가급적이면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쯤에서 한번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충분히 쉬었거든. 근데 날짜 수를 보면은 아직 조금 미달되기는 해.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지금 2주 정도 쉬었는데요. 이제 3주차 정도쯤에는 매수 타임이 들어오는 게 맞고, 그리고 4주차 정도 돼서는 뭐합니까? 예, 또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패턴이 상당히 좀 특이하기도 해요. 제가 이걸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자주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주기가 진짜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글쎄요, 여의도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C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평균선 크로스 나오는 일봉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단기 급등이니까 수익 실현 해주는 게 맞다. 늘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평 크로스가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아직까지 정별로 들어선 건 아닙니다. 그럼 정별로 들어서야 되는 조건은 뭐야? 그러면 얘가 60일이 이렇게 끌고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치고 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려 들어오잖아요. 최소 절반은 내려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러분 보면 58,500원 이 정도 상황에서 20% 담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 열어두고 20%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좀만 더 모니터링 하죠. 아마 다음 주 정도쯤이면 우리가 초기 물량을 갖다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참 밑으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희망을 갖게 해주려고 그러면 깊이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제가 저스트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저 58,500원 정도. 이게 정상이라면 그럴 거고, 그리고 바로 치고 밀어 올린다. 7월 중에 밀어 올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래로 눌러주겠지. 그러면 그때는 그런 또 대응 차원은 바로 그 20% 이런 투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아주 좀 글쎄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우상방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 이 종목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 성수기가 어디라고요? 예, 3분기야. 3분기 실적 발표 언제 나와? 11월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가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사실 손이 자꾸 나가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대여섯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 무조건 매수해 주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미약품에 대해서 작년에 좀 이야기 드리고 올해는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젠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래서 주가도 정상화로 가는 과정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이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한번 팡 터져서 팍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단계니까 지금은 계속 뭐 비만약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영업이익 부분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4쿼터를 한번 보세요. 4쿼터의 영업이익이 조금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4분기로 갈 때 실적 주가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죠. 1분기가 또 안 좋아. 항상 보면 그래서 1분기 때도 주가가 좀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1월달 같은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3월달쯤에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아직 그 경영권 분쟁이 최종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스킵을 했었습니다. 동선 또 장점이 있잖아요. 영업이익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과정에서 비만 테마도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벤티지 랩이나 뭐 우리가 펩트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한번 쭉 올라갔다 어떻게 쭉 떨어져 버리면 뭐 당황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서만 공략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당 단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왼쪽에 이 작은 게 주봉입니다. 주봉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고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여기 요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점과 상한가 저점과 고점 이 구간을 움직이던 종목인데 여기 구간 아래쪽 들어온 게 뭐예요? 이게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아진 이슈가 터질 때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또 뭐 매크로까지 안 좋았으니까 좀 더 내눌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좀 버림수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요 라인 정도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게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다가 회귀하면서 이동평균 크로스가 나왔죠. 이 모습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사가 정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돌아올 때는 이평 크로스가 나오고 1번 시그널이 이렇게 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턴어라운드 시그널이죠. 그리고 다시 차익물 나오겠죠. 이 정도 올랐는데 차익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왜? 23만원에서 31만원까지 가는데 차익물이 안 나와? 그건 정말 이상한 주식이지. 그럼 뭐 엄청난 이슈가 터져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정들은 여기죠. 지금 이건 다 당연히 이 자리에 수렴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제약도 또 사실 주가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했는데 음봉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일단 잡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편입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 또 아래쪽에 조금 열어두도록 할게요. 왜? 약간 빈 공간이 좀 있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약간 안 좋은 그 상황, 매크로라고 해야 되겠죠? 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리상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뭐 20대 20 이렇게 진행해보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수익성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뭐 비만 관련된 테마에서 인벤트지를 거래했다 쭉 치고 올라가 한 번에 막 20% 30%쭉 먹고 나오면 땡큐긴 한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세이프하고 안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한미약품도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2단 발사체 부분에서 지금 시험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발사 일정이 다시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발사 일정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보면 조금 올라왔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그럼 좀 눌리고 들어오겠죠. 제가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입니다. 비중 확대 10% 올릴 생각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따로 브리핑방에서 이렇게 비중 확대 진행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평단을 낮춰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 2만 여기 1,000원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까지 일단은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사 일정만 나오면 돼요. 여기서부터 기다려야 되는 포인트 뭐라고요? 예, 발사 일정만 발표되면 주가는 우상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빛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도 발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독일제 쓰지 왜 자꾸 국산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자꾸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시간에 만나뵐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